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수요일에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그동안 지수를 지탱하던 반도체주가 좀 밀리면서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밀렸습니다. 그나마 낙폭을 조금 만회하나 했더니 결국 코스피, 코스닥 모두 1%가 넘는 급락세로 또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반한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업종도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여러 가지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 세 분께서 꼼꼼하고 또 체계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이 종목은 팔면 좋겠다, 이 종목은 더 사면 좋겠다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수요일에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 진단과 함께 눈여겨봐야 할 이슈 알아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김태성 팀장, 변영인 대표, 그리고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과 함께 내일장 진단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슈를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먹구름 낀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날씨만큼 국내 증시도 조금 흐렸는데요. 미국에서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러한 매크로 불안감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나오면서 나흘 만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과연 상승 동력이 슬슬 약해지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내일장 전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성웅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좀 왜 이리 많이 밀린 건지 이유를 좀 찾아보고 조정이 좀 한동안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보면 금융투자 주체 같은 경우가 5,9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배당에 대한 차익 거래 부분이 기계적으로 유출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을 팔기보다는 선물 매도 같은 경우로 지수의 부담을 가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일 시장을 비추어 볼 때도 외국인의 선물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기에서 매도 같은 경우를 오늘 수량으로 보면은 한 13,0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어요. 내일 또 이 정도 흐름 나타나는지, 한 5,000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 같은 경우가 더 나타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 자체는 지금은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선거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좀 답보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IT 같은 경우도 지금이 고점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한 20% 이상 상승한 부분이 있다 보니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기에서 거래소 기준으로는 2,690구간, 이 구간을 지켜줘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기준으로 우선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일 시장이 거래소 기준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좀 중요하겠네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쏠림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나머지 변동성이 있었던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급 쏠림이 나타나는지를 개인적으로는 내일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이 변곡점이 좀 될 것이다.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태성 팀장님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이렇게 많이 밀려버리면 내일도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되는 시점인지.
일단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주도주, 그러니까 반도체 IT 관련해서는 지금 조정 시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깊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반도체 IT의 어떤 이 신규 매수 혹은 이제 조정 시 매수의 저는 시점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만약 시장에서 세런 뉴스로 혹은 실망감에 따라서 악성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가 가장 좋은 적기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이 나올 때는 주도주 위주로 저는 이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락할 때는 다 같이 하락을 하죠.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이제 상승세가 좀 도드라지게 나오는 쪽은 역시 이제 주도주 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 조정 시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조정은 지금 당장의 어떤 수급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의 변화를 한번 노려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대적으로 강한 쪽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죠. 결국 이제 WTI 유가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좋았고 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으로 지금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수 관련해서 지수가 상승할 때는 당연히 주도주가 이제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 지수가 밀릴 때는 지금 유가 관련주들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그 가운데서 사이에서 약간의 어떤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한쪽은 주도주의 조정, 한쪽은 이제 유가 관련주로 섞는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삼성 실적이 나오고 나서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조정 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나온 와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영인 대표님께도 시장 전망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장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조금 제한된 걸까요? 우선 뭐 미국의 PMI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더 견고한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미국은 단기적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한 측면이 좀 있었고요. 다만 오늘 변동성들이 좀 더 확대됐던 측면들은 6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쇠퇴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좀 이연될 수 있는 우려감들, 이 부분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5일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조금 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고용 보고서가 시장의 어떤 전망치에 좀 부합을 한다면 오히려 6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들로 수급 위 효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고, 반대로 견고한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된다면 미국의 뭐 지금 현재는 뭐 과열권 안에서에 대한 차익 매물을 계속해서 좀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에 어떤 양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공교롭게도 지금 5일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5일을 변곡점으로 보이고, 이 기간까지는 좀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 기조를 감안했을 때는 뭐 화장품주라든가 의료기기,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 베이스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조정시 매수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삼성 실적을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내주셨고요. 내일장 시장이 반등해주길 기원하면서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악재가 조금 나오는 상황이긴 하죠. 테슬라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8%가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인도량이 증가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국내 2차 전지주가 테슬라랑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투심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차 전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테슬라 인도량을 다루면서 했던 멘트 같은 경우가 전기차 수요의 감소 부분을 명시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시장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전기차 수요 같은 경우가 어떤 그 메이커사를 통해서 창출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주가는 움직일 수 있어 보여요. 여기 더해져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좀 멘트를 강하게 했죠. 전기차 그러니까요. 보조금 다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좀 강경한 멘트를 하다 보니 이 또한 심리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 안에서 수급 쏠림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은 매도가 좀 더 가중되었는데 주가가 여기에서 전저점을 깰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약간 박스권 형태가 나타나다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주가는 움직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 같은 경우 또는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구간이에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구간이고 되려 어느 정도 수요가 회복되는 걸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이 테슬라 소식에 유독 좀 크게 휘청이는 것 같고 또 가장 큰 변수가 또 트럼프인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테슬라 쇼크에 국내 2차 전지주가 다 밀리는데 또 엔캠은 또 홀로 급등했단 말이죠.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2차 전지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도 오늘 엔캠 상승할 때 계속 이제 뉴스를 좀 찾고 이슈를 좀 찾아봤는데 뭐 뚜렷하게 뭐 오늘 20%가 이제 올라갈 만한 이슈를 좀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수급에 따른 어떤 이제 투기적인 트레이딩 자금들의 이동이 좀 많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종가 그리고 오늘의 거래량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는 정말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가 외면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 기록한 35만 후반대를 저는 돌파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하고 계신 가격에 따라서 지금 투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10만 원 초반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아마 이 마음이실 것 같고, 또 이제 25만 원 후반대 혹은 30만 원 초반대 아니면 오늘 이제 트레이딩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시장은 혹은 엔캠은 어떤 섹터의 전반적인 뉴스를 좀 거스르는 수급의 이동이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매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셔야지만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분기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 반면에 2차 전지는 정반대 흐름인데요. 변영애 대표님께 이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실적과 함께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볼 타이밍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전망치가 셀사와 양극소재사를 좀 비교해봤을 때 셀사의 경우에는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실적 격차가 좀 더 다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1분기 이 AMPC 세액공제 금액을 전체적으로 한 3천억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다면 영업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그동안 이 단기적으로 셀사의 3월 한 달간의 주가 추이를 좀 봤을 때 지금 삼성 SDI가 좀 더 강했던 이유, 그리고 평균적인 상승률이 0.5%도밖에 좀 한 달 동안 좀 상승하지 못했던 측면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 다만 이제 삼성 SDI의 경우에는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수급 유입은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실적 기조는 좀 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향 P5 그리고 2분기부터 공급될 수 있는 P6 배터리 모델에 대한 이 출하량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측면은 이익 개선 효과의 관점에서 좀 차별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정제 마진의 개선 효과 때문에 1분기 이익 개선은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던 SK온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연간 적자, 1분기 적자 폭을 한 1,200억대로 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셀사 안에서는 삼성 SDI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좀 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리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을 환입해서 이익 개선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지 않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이익 컨센서스가 좀 더 감소되고 있다는 측면. 반대로 여기서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 그나마 좀 양호한 상황을 보여주곤 하지만 크게 지금 이 양극재의 판가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1분기 내지 2분기까지에 대한 그 실적 기조 여파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해서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 주상전화 연락 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민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슈 짚어봤으니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포착되고 있는지 시간외 특징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시간을 단일 가늠에 4시부터 6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특징주 5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선 그래도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증시에서의 반도체주 조정 그리고 대만 지진 소식 속에 반도체주들 힘을 내지 못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심텍 같은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고 하죠. 이 비대면 진료 관련주
이슈 알서포트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SK 이터닉스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D&D, SK 이터닉스 인적 분할된 이후에 상반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SK 이터닉스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 D&D는 오늘 하락 이후에 또 시간의 거래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SK그룹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한 이후에 너무나도 상반된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SK D&D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SK 이터닉스는 시외에서 다시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의 주가의 영향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기존의 SK D&D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제 동시에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 개발 키워드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SK 이터닉스를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K D&D는 부동산 개발을 좀 맡고 있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재생 쪽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해상풍력 이쪽을 이제 맡게 되는데. 일단 이 신재생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서 그러면 구해왔느냐? 바로 이제 SK 이터닉스가 SK D&D를 통해서 지금 이제 자금을 조달받았기 때문에 SK D&D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금은 침체되어 있다 보니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 그래서 이제 그 수급이 SK 이터닉스로 지금 조금 더 몰리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이틀 2거래일 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을 되돌려 보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 이야기 우리가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도 좀 있었기에 SK 이터닉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이제 풍력 쪽 하면 CS그룹주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SK 오션플랜트라는 기업도 이제 떠오르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가 악성 매물이 쌓여 있는 쪽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어떤 기업에 한 표를 더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이터닉스가 다른 기업들 대비 지금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가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SK D&D가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영인 대표님께는 한화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화도 인적 분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화가 급등했는데 어제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했거든요. 네네. 이 인적 분할 이슈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과거에 좀 사례가 있었는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했을 당시에 물적 분할을 하면서 주주 간 반발이 좀 심화가 됐고 여기에 관련해서 주주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후에 분할 방식은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 방식을 좀 택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전일 인적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확정 공시를 좀 제출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일정 수립은 하지는 않았지만 방산과 항공우주사업 부분을 존속해서로 남기고 그 이외에 비주류 사업 부분을 신설해서로 만드는 인적 분할 방식. 그래서 과거에 하나솔루션이 하나갤러리아를 인적 분할해서 분리해서 이 각각의 어떤 사업의 경쟁력들을 좀 더 강화시킨 방안이 크게 어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스페이스의 어떤 수급 요건을 좀 작용을 했지만 오늘 장중에는 조금 약세를 좀 보였고요. 하나의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3남의 지배구조, 승계구도에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 모멘텀의 경우에는 인적 분할 방식이 아니라 물적 분할을 통해서 향후에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는 시점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일정 수립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주시해 볼 필요는 있는데 하나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물적 분할 이후에 대한 사업 가치를 다르게 간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장비 사업 부분을 존속회사로 좀 남기는 이슈 때문에 크게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는 하나의 경우에도 지배권 여기 관련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은 긍정적이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그룹주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이사님께는 반도체주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조금 꺼림직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래도 HB 테크놀로지, 심텍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내일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개별주의 흐름 같은 경우는 연속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가 IT 쪽은 순환매 형식으로 계속 좀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유리기판주도 오늘 강한 모습들이었죠. 이렇게 새롭게 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그와 관련해서 장비라든지 소재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순환매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가깝게는 그 HBM 단의 후공정 장비, 그다음에 전공정 단에 우리가 일반적인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주, 소재주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겁지만은 순환매 형태에 계속 좀 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순환매가 반복되고 있구나, 이게 연속될 수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